자, 마이크 여기 있네. 마이크 잡고 이야기 좀 하시죠. 네. 예, 해당 환자의 몸정의 경우에는 이제 심화항성 간헐 신호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입니다. 본 증례에서는 과도한 스트레스와 불규칙한 생활로 심간화가 항성하고 허리에서 열이 나는 증상 및 손발 내원의 교대, 아침 방귀, 저녁 트림 등은 이제 명문 하강으로 음호화학 및 신기 부족을 시사합니다. 이는 신음호로 인한 수련 기능 약화와 심화항성이 겸해져 몸정이 발생한 것이라고 할 수 있고, 이전 치료에서 사용했던 삽제는 기울화항과 음호열증의 표증을 억지로 수렴하여 물려를 심화시켜 증상을 악화시킨 것 같습니다. 따라서 사정심 자음 강화하여 간신을 조화롭게 하는 치료가 필요하며, 대표적으로 육미지향탕 가감 혹은 청심 연자음 가감 등을 고려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질문도 받아주시고요. 네, 마이크 갖다 주고, 네. 뭐라고요? 하와청심이 어떻다고요? 따라서 사와청진 자음 강화하면 세 번째 줄 마지막에서부터 마지막 줄 첫 번째. 네, 그게 어떻다고요? 아, 그럼 해결해 보세요. 뭔가. 그 주로 열을 내려서 정신을 맑게 해주는 치료법이라고. 사화가 열을 뺀다는 뜻이고 청심이 맑은 청이어서 정신을 맑게 한다는 뜻입니다. 자, 그럼 이 증례의 원인이 뭐예요? 원인은 뭐라고 해야 되죠? 예, 증상, 증상을 줬잖아요. 그 증상이, 원인은 뭐라고 해야 돼요? 자, 문제가 이렇게 나왔잖아요. 자, 이렇게 증상들이 나왔어요. 그죠? 이런 증상들이 나왔는데, 이 증상이 원인을 설명하라 했잖아요. 예, 원인이 뭐예요? 혹시 답변 다시 한번. 아예 안 보고 가야죠, 이제. 한 번 보고, 아까도 보고 몇 번 봤는데, 예, 심화 또 아까 했던 거 보여주지 말고, 본인이 직접 이야기를 한번 할 수 있어야죠. 자, 이쪽으로 나와서, 예, 나와서, 과도한 스트레스와 불규칙적인 생활로 인해서 일어난 심간화가 원인이라고 저는 답을 했습니다. 원인을 문제에서 얘기해 줬네요. 그런가요? 원인이, 원인을 이야기해 준 거 아니에요? 예, 예, 원인이 무엇인가를 좀 알았으면은, 이제 원인에 따라 나타나는 증상들이 있죠. 네, 그래서 이 힌트라에서 원문의 근거와 목적의 원인을 설명하세요 했을 때, 이 세 가지 중에서 어떤 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 세 가지 중에 어떤 게 원인이라고 보여야 되겠죠? 지금 이 증상들의 원인이 무엇인가? 하나지 중에서 원인이 있겠죠? 네, 원인을 뭘로 보여야 되나 좀 찾아야 되겠죠? 이게 힌트를 줬는데 나중에 국가고시에서 이런 게 힌트 없이 그냥 문제만 나오고 답 써라. 이거잖아요. 이때 뭐 변증은 무엇이냐, 처방은 무엇이냐. 이렇게 나오거든요. 자, 그래서 그 중에서 어떤 게 맞을 것 같다. 앞에서 나왔던 문장들 보고 지금 이 문장 요걸 보니까 이 세 개 중에서 어떤 거에 해당된다. 라는 게 생각할 수 있겠죠. 자, 안 되면은 빨갛게 쓴 걸 번역 한번 해보세요. 번역을 하면은 무슨 말인가 얘기가 되겠죠.
아니, 그거 봐요. 뭐해. 요거 보고 이야기하세요. 요거 보고. 자, 읽어보세요. 크게. 헐. 빨리 가서 물어봐요. 빨리 가서. 가서 물어봐. 몽설 아니, 보지 말고. 나와서 해. 안 보고 가야죠. 배웠으면 나와서 배운 거 가지고 가야죠. 보고 읽으면 안 돼요. 보고 읽으면 아무것도 안 되고 그냥 다시 읽어야죠. 이제 이러가 다시 읽으세요. 짚어가면서. 네. 몽설 속심 갖춰야 되고 마이크 갖춰야 되고. 네. 몽설 속심 몽설 역속 울 정 알려, 소리는 알려주세요. 정할 할 속 허 예, 한자리 이 정도 읽으면 예과이라는 다시 가야 되겠죠. 그죠? 예과이라는 다시 한번 할까요? 한번 예전보다 훨씬 더 쉽게 가르치는데. 나가 한번 다시 한번 하죠. 쭉 진급한 거 포기하고서 다시 한번 하시죠. 지금 본과 1학년이 이걸 가지고선 이런 글자 가지고 헤맨다?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자, 번역 한번 해보세요. 무슨 말인가? 몽설이 심에 속한다 하는 거고 몽설이 우울증에 속한다 그 말이랑 지막이 마지막부터 가르쳐 주세요. 마지막이 지금 헤매니까 마지막을 어떻게 번역해야 되죠? 정이 새어나가는 정이 새어나가는 것은 헛증이다. 네, 다시 한번요. 네, 정확하게. 네. 몽설은 심에 속하고 몽설은 우울증에 속하고 정이 새어나가는 것은 헛증이다. 헛증에 속한다. 네. 어디에 속한다 해서 우리가 지금 다루는 것이 어떤 증상이죠? 몽정 몽정이고 요 정활탈은 몽정에 포함될까요? 안 될까요? 어떤 게 더 큰 개념이죠? 정활탈하고 몽정 어떤 게 좀 더 큰 개념일까요? 네? 어떤 게 좀 더 크고 좀 작고 이런 게 있겠죠? 네. 어떤 게 더 클까요? 정이 더 작은 게 큰 거 물으니까 작다고 얘기해. 그렇게 얘기하면 환자들 참 헷갈려요. 내가 배가 아픈데, 머리 때문에 아픈 거야. 이렇게 하는 거야. 마찬가지인데, 이게 갔으면 간대로 이렇게 대답 나오는 게 가장 좋아요. 하여튼, 정활탈이 좀 더 큰 개념이고, 몽정은 그보다 좀 작은 개념으로서 이렇게 돼 있다고 해야 되겠죠. 그럼 요것도 빼도 뭐 문제는 안 되겠죠. 그럼 둘 중 하나가 이 원문의 근거요. 둘 중 하나가 이 증상에 속한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죠? 앞에 나왔던 이야기들이 여기에 속할까요? 여기에 속할까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기에 속할 것 같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증상들에서 증상보다 예, 요것만 봐도, 그래서 여기만 봐도, 뭐 심이나 우울증 둘 다 속한다 하겠지만은, 심 같은 경우는 뭐 스트레스나 이런 걸 봐도 심에 속한다라고 볼 수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불규칙한 식생활, 운동 및 수면 부족 등으로 인하여 뭐 여러 가지 원인들이 복합해서 나타날 수 있는 어떤 이런 뭐 울체된 이런 증상들, 이런 거로 볼 수 있겠다 싶겠죠. 예, 고생했어요. 자, 그렇게 해서 보면은 몽설력 소굴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이제 몽설력 소굴이라고 한 원문 한번 찾아보세요. 종이와 원문을 찾아보시면은 또 무슨 얘기가 나오겠죠. 몽설력 소굴이라 해서 이 증상들이 나오니까 그 증상들을 한번 찾아서 한번 확인을 해볼까요? 이런 문장이 어디 나오나?
몽설 속시 몽설력 속울 이래서 자, 이 원문 지금 하나, 두 개, 세 개, 세 개의 원문에서 지금 우리가 봤던 증상과 유사하게 써 있는 문장이 있나 한번 찾아보세요. 앞에 나온 거 대전대학교 학생이다 이거는 아니겠죠. 그다음 뭐 스트레스 받아서 이것도 아닐 거고, 그다음 그 뒤에 나온 증상들이 여기 나온 증상과 어떤 게 유사한가. 첫 번째 거 그런 얘기 있어요, 없어요? 신자는 작강지간이 어쩌고저쩌고 한다라고 했고, 두 번째 몽설속 울체자 거태반이라 쭉 하면서 칠일남자 몽유백탁 소병 소복 유기 충상 매일 요열 묘작 유량 뭐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쭉 나와 있죠. 어떤 문장하고 비슷해요? 말했던 처음에 있었던 증상하고 벽탑 소변 소변 나온다. 어디게 있어요? 여기서 첫 번째, 그러니까 이번에 첫 번째 줄 끝자. 자 여기 있죠. 몽유백탁 그다음 소복 유 기충상 매일 요열 이라 했던 이런 문장들. 이 문장하고 문제의 문장하고 같은가 한번 찾아보세요. 같은가 안 같은가? 같죠? 거기 나온 증상들이 다, 그러니까 여기서 썼던 증상들을 아마 요거 한글로 좀 표시한 거겠죠. 그러면서 요 묘시, 유시, 여러분들 무식해도 모를까봐 시간대별로 알려줬죠. 오전, 오후 뭐 이런 식으로. 그죠? 그렇게 해서, 아, 요 문장이 나오는 걸 갖다가 딱 봤으니까, 아, 이것이구나. 그러니까 증상이, 몽설은 우울증에 속한다 하는 거 이야기 됐고, 그 우울증에 속하는 거에 대해 것 중에서도 이런 증례가 있었잖아요. 이렇게 옛날에 이렇게 했다. 여기서도 강목에 목리는 울체라는 것이 거의 태반이다. 태반이라 했으면 여기서는 3분의 2. 한자에서는 태반하면 3분의 2고 소반하면 3분의 1. 이 정도니까 거의 한 60, 70%가 또 우울증에 의한 것이다. 라고 했고, 우울증에서 나타나는 증상으로서 몽유백탁, 소복유기충상, 매일요열, 이라는 이런 증상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문장을 하나 읽으면서 아, 이런 증상들이 나오는 것이 요게 해당되겠구나. 라고 했고, 여기서는 이제 격리 기전을 설명 안 해놨죠. 어떻게 해서 이런 증상들이 나오게 되느냐 하는 거 설명 안 돼 있고, 마지막에 사용한 치료 방법. 자, 먼저 치명화중환, 그 다음에 가감팔미탕, 그 다음 자신환 같은 이런 약제를 써야 된다. 라고 했죠. 그래서 이런 증상을 치료할 때도 그냥 바로바로 치료하는 게 아니라 순서대로 거쳐가면서 처음에는 치명화중환. 먼저 치명화중환으로서 사화시킨다. 하지했으니까 사화시키고, 그 다음에 가감팔미탕을 쓴다. 그래서 일단 급한 거, 울체가 된 걸 갖다 풀어주기 위해서 치명화중환 같은 걸로서 풀어주고, 그 다음에 근본적으로 그 신기가 좀 떨어졌을 수 있으니까 떨어진 신기의 기능을 보충시켜주기 위해서 가감팔미탕 같은 이런 약재를 쓰면서 여기다가 팔미탕만 쓰는 게 아니라 자신환이라고 하는 이런 알약을 그 한약 탕제로서 같이 복용을 한다라고 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까지 됐고, 이제 여기 나온 증상들에 대해서 이제 그 병리 기전이 어떻게 해서 이런 병리 기전이 나오게 되느냐 하는 것도 생각을 해야 되겠죠. 그것도 한번 찾아보세요, 이제. 자, 병리 기전을 어떻게 이야기할 것인가. 지금 답변한 걸 밑에다가 다시 한번 좀 써주시면 되겠죠. 병리 기전들을 갖다가 그냥 토론해서 한 사람만 써도 괜찮아요. 자, 토론하고 해서 한 사람씩, 조별로 한 사람씩 써서, 아, 이런 병리는 왜 이런 증상이 나타나게 됐을까? 원인도 있었죠. 원인이 있으니까 원인에 따라서 이렇게 변해서 이런 증상이 나타난다 하는 병리 기전을 한번 설명을 하는 걸로 한번 해보시죠. 자, 조별로 이야기하면서 병리 기전 한번 기록해 보세요. 스트레스 받잖아요.
네. 스트레스로 인한 기울이 허리 열감 같은 증상으로 보여지는 열흘로 이어진 것이라고 전체적인 기전을 파악했고요. 세밀하게 보면은 그 아래로 들려주실 수 있나요? 먼저 순환 부족과 바로 전기 소모 등으로 인해서 심기와 심정이 모두 허해지는 신호가 발생하기 때문에 허리 열감, 그리고 독학이나 손발 냉증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과도한 스트레스로 인한 심신불안으로 속이 많고 몽정이 유발되었는데 이것으로 인해서 심혈이 발생하였고 정서 억압으로 비의 순환이 막혀서 간헐기체, 그리고 아침에 감기, 저녁에 트림, 추운 기운이 몰리는 증상이 대신 양화와 관계가 되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예, 이렇게 이야기해 주셨고요. 질문 좀 질문 있나요? 해줘. 질문 좀 해주세요. 의견은 다 다양할 수 있어요. 이게 정답이 아닐 수도 있고 정답일 수도 있고 하니까 그냥 우리 수준에서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겠다. 뭐 이런 내용들도 지금 물론 다 어디서 어떤 자료를 보고서 이렇게 만들고 또 그 자료를 가지고 생각을 하는 이런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한번 이 몽정이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 특히 울체로 인해서 생겨난 몽정 이 부분을 어떻게 병리 기전에 대한 설명을 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원문에 나와 있는 이런 부분들을 또 어떻게 좀 처리할 수 있느냐, 이 부분을 어떻게 이해하느냐는 이것도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한 이런 상황이 되겠죠. 자, 이야기를 좀 누가 해주셔야죠. 질문을 좀 해줘야. 질문, 질문 좀 해주세요. 꼭 질문을 하게 협박을 해야 될까요? 협박 안 하고 잘 지내왔는데. 자, 그냥 좀 누가 질문 간단하게 좀 해보세요. 정답은 다 없어요. 생각하는 것에 따라서 다 다른 답변이 나올 수도 있고 하거든요. 그래서 나는 이거는 좀 다른 생각이다 하는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 나왔던 이런 문장들은 다들 이럴 수가. 예. 다들 그 원문에 나와 있는 이 문장을 갖다가 뭐 이런 식으로 좀 생각해 볼 수 있겠구나. 뭐 신호로 볼 수 있을 것이고 울체로 인해서 여러 가지 여러 증상들이 나올 수 있는데 이런 증상들에 대한 설명들을 좀 뭐 이런 장부 생리 기능이라든가 이런 걸 가지고 설명을 주로 하는 이런 부분이 있죠. 좀 더 쉽게 할 수 있는 여기는 아니지만 일반적인 병에서 좀 더 쉽게 병을 설명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은 경락을 가지고 설명하면 굉장히 편하네요. 그러니까 12경락을 유주를 다 알고 있으면은 그 경락이 흘러가는 부위는 무조건 다 아프겠죠. 그 병과 관련돼서. 그래서 황제내경에서도 이런 병에 대한 설명들을 할 때 그 경락이 흘러가는 부위에서 이러이러한 증상들이 나타날 것이다. 라는 식으로 설명되는 것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유경에서도 그렇고 해서 경락을 좀 알고 있으면은 이 경락에 따라서 어떻게 변해간다는 걸 갖다가 좀 설명할 수 있고, 그냥 경락으로 해결 안 되는 건 이제 장부의 어떤 생리 기능이나 이런 걸 가지고도 설명을 좀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아까 비신양, 비장과 신장의 양기가 떨어졌기 때문에 뭐 트림도 하고 방귀도 나오고 뭐이 소화불량 같은 이런 증상들도 나오게 된다라는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나왔던 이런 이 문장, 요 짧은 문장 어떻게 보면 한 단락이죠. 그 한 단락 가지고도 다양하게 생각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꽤 많이 있죠. 그래서 옛날에는 이런 것들을 갖다 다 외우고 이렇게 하면서 다 외워가지고서는 아 이것이 어떤 내용이구나 뭐구나 하는 거를 외워서 대신 배운 것이죠. 근데 요즘에서는 그렇게까지 외울 필요는 없고 이런 것은 이런 것이구나라는 나름대로 이 환자의 증상을 보고 그 증상을 갖다가 어떻게 변증할 것인가. 왜
또 어떻게 그렇게 이 파악할 것인가? 이 병리 기전을 갖다가 어떻게 볼 것인가는, 그러니까 문장을 읽는데 끝나는 게 아니라 읽고 그 읽은 내용을 어떻게 내가 파악할 것인가, 분석할 것인가 하는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스스로 하는 힘을 좀 키워 나가야. 그러니까 동의보감 100번인 건 뭐예요? 거기서 나온 증상들이 왜 이렇게 변해가는가? 왜 이렇게 변해가는가를 모르면은 암기할 수밖에 없죠. 아, 요통일 때는 어디가 어떻게 하고 하다라고 암기해서 모든 걸 해결해 나가려고 하는데, 암기한다고 여러분들이 그걸 다 기억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하다 보니까 암기보다는 좀 더 고민하고 생각하고 하면서, 아, 이럴 땐 이렇게 해결하면 되겠구나. 이 병리 기전이 어떻다고 생각을 하는구나 하는 이런 부분들을 좀 더 많이 생각을 해줄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책을 읽든 마찬가지죠. 동의보감도 그렇고, 뭐 의학인문도 그렇고, 어떤 책이든 마찬가지인데, 동의보감에서는 여러 사람들의 의견을 갖다 다 뽑아왔죠. 아까 이 문장이 어느 책에서 뽑아왔다고 그랬죠? 이 문장이 어디서 문장이죠? 동의보감에서 어떤 책을 인용했죠? 강목. 강목이면은 뭐죠? 본초 강목? 헐, 강목이 본초 강목이 생각이 안 나죠? 금방 본척 시험 보고 와서 왜 본척 시험이 어떤 폐해죠? 자, 강목이란 책이 또 어디 무슨 강목이란 책이 있나 또 찾아야 되겠죠. 그럼 본초 강목 말고 본초 강목에 솔직히 저런 얘기 안 나오잖아요. 그런 게 안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책에 저런 내용이 있겠구나 하는 걸 찾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이게 본초 강목인지 의학 강목인지 뭔지 한번 찾으면은 어떤 책이고 그 책에서 이런 이와 유사한 부분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의학 과목을 쓴 사람이 그 저자의 의견을 우리가 배운 것이고, 또 주단계의 책에서 나왔다면 주단계의 의견을 또 배우는 것이고, 그래서 여러 사람들의 의견이 다 다르죠. 그러니까 내가 어떤 병에 대해서 쭉 생각하는 것이 보통 뭐 유아관처럼 나는 화열을 주장한다. 모든 병은 다 화나 열로 변한다. 라고 주장을 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그 신호로 인해 생겨난 이런 이 정활탈 같은 이런 경우에서는 화열로 변하더라도 더 신호 때문에 화열로 변하게 하는 이런 과정을 설명을 하고, 그러니까 자기가 주장하고 있는 이런 생각들을 이 각각 자신의 책에서 이- 일관성 있게 주장을 했죠. 근데 동의보감에서는 그런 여러 가지 주장들을 갖다가 다 끌어모았어요. 정활탈이라 해서도 허에도 속하기도 하고, 뭐 이런 우울증에도 속하기도 하고, 스트레스 같은 이런 거에도 속하기도 하고, 한다는 여러 가지를 갖다가 같이 보고서는 쭉 이야기하고 있는 이런 부분도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문장을 봤을 때 이 문장에 나오는 이런 증상들이 왜 이런 증상들이 나오게 될까? 그래야 나중에 환자 갔을 때 환자가 아프다는 거 이런 게 여기저기 아파요 라고 했을 때 왜 그런 증상이 나오게 됐는가 갖다 파악해야 되겠죠. 그냥 복통이니까 배 아프니까 소화가 안 되나 봐요. 이러고 치료하면 치료가 잘 안 되겠죠. 그래서 정확하게 이런 것은 어떤 원인에 의해서 어떤 병리 기전을 거쳐가면서 병이 생길 것이고 한 이런 부분들을 좀 더 많이 생각을 해주면은 좀 더 좋을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병이 생기는 이런 원인들 또는 그 병이 어떤 이 나타나는 증상들 이런 증상들이 왜 이렇게 나타나게 되느냐? 핸드폰 봐도 그 소리 안 나와요. 그죠? 핸드폰 봐도 그런 소리 안 나오니까 그러니까 문장을 봤을 때 또는 우리가 임상 과목에서 어떤 증례를 배울 때 그런 증상들이 왜 나오게 되느냐, 어떤 기전을 통해서 이렇게 나오게 되느냐 하는 거 이런 걸 갖다가 본인들이 꼭 확인할 필요가 있겠죠. 틀릴 수도 있어요. 아주 잘못된 걸 수도 있고 또 그냥 한 7, 80% 맞고 좀 틀리고 하는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고 다양하게 있지만은 그래도 내가 반드시 확인을 해주는 거. 아, 이런 것은 이런 기전을 통해서 이렇게 병이 진행이 된다. 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을 갖다가 이제 뭐 지금 생리학 배웠고 이제 병리학 배우고 있죠. 병리학 분석 이런 거 배우고 있으니까 그런 거 같이 배워 나가면서 아, 이런 기전도 있구나. 저런 기전도 있구나. 모를 때는 일단 가장 쉬운 거 경락. 경락에 나오는 걸 갖다가 좀 이야기해 줄 수 있고 그다음에 그 장부의 생리 이런 부분을 가지고도 그걸 가지고도 어느 정도 이야기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되니까 그런 두 가지만 가져도 충분하고 거기다 이제 병리학까지 배웠다면은 병리 기전들 이런 내용들까지 더 추가해서 집어넣어주면은
어떤 병증에 이러이러한 어떤 증후군에 이런 증상들이 나타난다 하는 걸 갖다가 왜 이런 증상이 나타날 수밖에 없느냐 하는 이런 내용들을 설명할 수가 있겠죠. 그렇게 그게 어느 정도 되면은 처음 보는 내가 지금까지 못 봤던 이런 환자를 보더라도 그 환자를 갖다가 어떻게 파악하고 어떻게 분석을 해서 어떤 치료를 해야 될 것인가를 생각할 수 있는 이런 기회가 생겨나겠죠. 그래서 그렇게까지 되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이제 한의사로서 첫 발을 디디는 이런 부분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병에 대해서 이런 생각들을 좀 더 많이 해보고 하면은 좀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이런 부분이 있죠. 다음 시간 것도 이 정했으니까 다음에 기에 대한 이야기 하는데 기에도 보면은 뭐 종류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뭐 7기, 9기 뭐 한 이런 것도 있고 7기는 뭐 생리적으로 노이사후 비공격, 이 감정의 변화, 그다음 9기라 해서 이 병리적인 변화들 9종류를 갖다가 이야기해주고 그래서 동의보감에서는 이 통증이라든가 이런 뭐 여러 가지 증상들에 대해서 한 9가지, 10가지 이런 식으로 묶어놓은 게 굉장히 많아요. 이 요통 같은 경우도 10종 요통이라 해서 10가지 종류의 요통, 두통도 10종 두통이라 해서 10가지 종류의 두통, 기증에도 구기증이라 해서 9가지 종류의 기병,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했는데, 뭐 그런 쪽으로 오늘 한 것처럼 뭐 증례 비슷한 이런 문제를 또 한번 내도록 할게요. 미리 안 준 게요. 이거 미리 주고서는 막 하라고 하면은 좀 더 잘 쓸 수 있겠지만은 우리가 그 수업에 했던 거, 동일반 수업에 했던 내용, 이 내용들을 바탕으로 한번 이 문제를 풀어보자. 어차피 환자들이 올 때, 아, 나 이런 환자인데, 뭐 그렇게 재밌는 거 봐요? 응? 그렇게 재밌어서 뭐라고 썼어? 한번 읽어봐요. 뭐라고 썼나? 소원 이름이 뭐? 예? 이거. 도원 이름이요? 도원 이름 왜 이렇게 막 헷갈리게 해놨어? 자, 하여튼, 자꾸 웃어서 뭔 소리한테 까먹었잖아요. 하여튼, 이런, 이 병이 환자가, 아, 나 이런 환자인데 내가 앞으로 가겠다. 이렇게 말하고는 사람은 거의 없잖아요. 일반적으로 찾아오면은 그 찾아온 환자에 대해서 내가 다 해결을 해야 되는 이런 부분이 더 많이 있고 하다 보니까 항상 그 외웠던 거 아니더라도 처음 보는 이런 증상이라도 어느 정도 해결하고 거기에 대한 분석을 할 수 있는 이런 능력은 좀 키우는 것이 좋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병을 배우고 하는데 단순하게 암기하면은 안 돼요. 암기로 끝나는 게 아니라 암기는 안 해도 아, 이런 병은 이렇게 되겠구나 하는 이런 부분들 계속 어떻게 보면 한의학적인 부분들은 계속 중복되죠. 지금 나왔던 거 다음에 또 나오고 또 나오고 또 나오고 이런 식으로 중복되는 경우가 많이 있으니까 중복되면서 중복되는 내용을 읽다 보면은 어느 정도 암기도 되고 이렇게 하는데 암기보다는 좀 더 내가 그 내용들을 분석을 해서 좀 더 파악해 나가는 이런 쪽으로 좀 더 생각해 주면은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수업에서는 그냥 이렇게 그 증례라고 돼 있는 이런 부분으로 한번 했고 다음 시간에도 이런 증례 비슷한 어떤 증례가 나갈지 모르겠지만은 그 증례를 해결하는 걸로 수업을 하도록 할게요. 뭐 이렇게 했는데 질문사항 있어요? 예, 없으면 여기까지 할게요. 자, 수고들 했어요.